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있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주 중반부터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의가 시작이 됩니다. 영민 매니저, 네. 2+2. 네. 좀 좋은 것도 같아요. 이번에 그냥 아예 하는 김에 재무, 통상 4명이 한데 모여가지고 맞습니다. 끝장 토론하자. 사실 뭐 산자부 장관이 출국 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협상이 아니고 협의다. 협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상 이제 지금 현 정부가 과연 이제 2달이 있으면 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상황이 이제 펼쳐질지 몰라서 본격적인 협상을 한다라기보다는 실제 한미 간의 협상이 이제 길을 좀 터놓는 말 그대로 이제 아웃라인을 좀 잡아놓는 그런 의미가 좀 크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고요. 아까 이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조선 LNG도 있지만 자동차도 굉장히 좀 민감한 그렇죠. 부분이기도 하고 네. 저는 또 이제 간밤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가 이 비관세 불공정 행위에 대한 거 또 한 맞아요. 8가지 정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네. 조목조목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는 것도 그렇고 네. 농산물 수입하는 네. 것도 그렇고 사실상 이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조금 크다라고 볼 수 걱정되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통상 압박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요번에 애초에 이제 아웃라인을 잡을 때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뭐 양보해 줄 건 양보해 주되 너무 초반부터 또 기선제압을 당해버리면 그렇죠. 사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요번 이제 뭐 협상 또는 협의를 통해서 추후에 본격적인 이제 통상 협상이 이제 진행이 좀 됐을 때 어떤 걸 내주고 우리가 또 어떤 걸 취할 것인지를 네. 확실하게 좀 교통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까 앵커님 브리핑 하실 때 좀 되게 어느 정도 좀 네.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어쨌든 미국은 지금 조선하고 LNG 쪽은 급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카드를 조금 지면서 뭐 투자를 해줄 건 통 크게 네. 투자를 해주면서 대신에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그렇죠. 이제 살려야죠. 관세, 네. 자동차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 더하면 반도체까지 네. 예. 자동차와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또 품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협상의 지렛대를 좀 잘 만드는 계기가 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조선, LNG 이건 우리밖에 못한다. 우리 거다.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맞습니다. 개인들도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협상을 또 하다 보면은 뭐 가령 이번에 폭삭 속았수다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네. 잘하는 애를 좀 희생을 좀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협상부터는 좀 이게 달라져서 조선 LNG가 오히려 네. 우리가 좀 그래 이건 좀 내줄게. 자동차를 살려도 이러면서 주가적 차원에서는 차라리 자동차라든가 그렇죠 반도체라든가 철강 알루미늄이 올라가고 맞습니다. 좀 이런 엇갈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솔솔 나와요. 실제로 이제 협상을 하는 것도 네. 결국 자동차랑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살리려고. 예, 맞습니다. 네. 반도체와 이제 자동차 또 그리고 이제 철강, 알루미늄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협상용 카드로 이제 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든지 조선. 도 네. 이제 사실상 같이 이제 해소 카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주가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네. 오히려 이번에 협상이 어느 정도 좀 잘 되고 일본과 비슷한 수준만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효과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동안 이미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선 조정을 받았던 자동차 섹터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섹터라든지 아니면 철강 알루미늄 섹터들이 같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약간 조선 섹터는 좀 세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네, 보고 그거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다만 또 네. 이번 주부터 또 조선의 또 본격적으로 어떤 실적 발표도 앞두고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있죠. 보니까 네. 실적도 이제 어느 정도 또 시장의 어떤 기대치보다 좀 하회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수준 나오면은 약간은 좀 새로운 성격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미 좀 선 조정을 받았던 뭐 자동차 섹터 이미 뭐 최악의 시나리오가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은 오히려 이제 관세 면제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 카드가 진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자동차 부품을 필두로 또 이제 현대차 그룹의 어떤 강한 반등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특히 또 철강 또 알루미늄 쪽도 25% 관세가 있는데 너무 괴로웠죠 또. 그것도 네. 약간 이제 일부 품목 관세를 좀 면제할 수 있다. 왜냐면은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결국 관광과 스틸과 또 이제 철강 기업들이 같이 또 합류해서 또 이제 그 어느 정도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알래스카 살려야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적으로 좀 미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은 또 이제 선별적으로 관세 면제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먼저 25% 품목 관세를 받은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이제 가장 크게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도 있고 반도체 섹터는 아직은 관세가 매긴 게 아니지만은 네. 검토 중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철강과 자동차가 관세가 면제가
해소가 되면은 반도체까지도 연결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우리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 그거죠. 이번 주에 이제 2+2 협상이 이제 개시는 되는데 너무 또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일단 일본도 최종적인 이제 타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주말 동안에 보면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막 백악관에 가가지고 네. 온갖 지금 뉴스들을 또 생산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협상이 가장 좀 빨리 진행되는 쪽이 일본하고 막 이탈리아 그리고 네. 멕시코 정상하고도 지금 통화를 이탈리아 했었죠.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모범 사례가 하나 좀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걸 조금 보면서 아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협상이 너무 빨리 끝나버리면 사실 주식시장의 이슈도 사실 빨리 그렇죠. 소진되는 거나 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이번에는 뭔가 이제 아까 딱 제시해드린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아웃라인. 네. 아웃라인을 이제 잡는 정도 수준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하면서 다른 이제 동맹국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협상을 진행하는지를 조금 지켜보면서 우리도 이제 대응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개인적인 의견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조선주 들고 계시는 분들 왜 갑자기 뭐 세론 이야기를 하냐? 대비를 좀 하셔라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뭐 세론이고 오히려 팔아라가 아니라 이 약간 돌아가는 구도가 여기를 좀 희생시킬 것도 같고 실적 나오면 또 실적 발표 자체가 또 세론이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비를 하시라는 조언을 드린 거다. 또 이렇게 조선주 이야기까지 하면서 갑자기 또 노무라에서도 네. 사실상 거의 매도 리포트 같은 그러니까요. 그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상해요. 조선 쪽이 약간 또 경쟁 관계도 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도도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네. 리포트도 또 나왔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인조를 같아요. 해 주십시오. 조선주들. 일어나 중에 영면 매니저. 네. 일발을 가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일단 우리 국내 증시가 어쨌든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도 사실 미국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좀 견조했고요. 네. 이 견조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도 달아드린 것처럼 어쨌든 정책 이슈. 그렇죠. 우리는 이제 선거와 관련된 또 대선 레이스가 이게 굉장히 좀 굵직한 이벤트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이제 이쪽에서 조금 훈풍을 좀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세 전쟁이 이제 조금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타겟은 중국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런 이제 관세 전쟁의 타겟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제 강세 흐름이 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정책과 관련된 이제 이슈에서 그래도 좀 가장 강한 이제 모멘텀이 이제 부각되는 AI 관련된 종목 네.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솔트룩스라든지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소프트. 다 급등을 네, 했는데 요 종목만 못 갔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근데 사실 정책 모멘텀을 봤을 때는 요 종목도 이제 빼놓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이 들어서. 종목이죠, 정책은. 그렇죠. 하면. 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을 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정책 모멘텀 하면 한글과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이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한글 소프트웨어를 그럼요. 다 쓰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공 부분에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이 한글과 컴퓨터가 다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걸 제가 이제 정책 모멘텀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오늘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글과 컴퓨터는 한글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국내 대표적인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작년에 매출액이 3,048억, 영업이익이 404억 정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돈 버는 AI 얘기를 할 때 카페24라든지 더존비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맨날, 근데 네. 한글과 컴퓨터도 절대 이제 빼놔서는 안 되는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잘 나오는 AI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작년 4분기 실적을 좀 보면 네. 이 클라우드 매출이 거의 3배 가까이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202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클라우드 매출이 119억 원 정도 이제 기록을 좀 했는데 작년 4분기 때 427억을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배가 훨씬 넘게 이제 급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한글과 컴퓨터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잘 나오는 이유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완벽하게 이제 장착을 했기 네.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클라우드 사업 부문이 급부상을 하고 있고 또 자회사 한컴 라이프케어 뭐 최근에 이제 매각을 추진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자회사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회사 한컴 위드 그리고 이제 계열사 한컴 이스페이스 요즘에 또 우주항공 관련된 맞아요. 종목들도 네.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한컴 이스페이스는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올해 세종 2, 3호, 세종 1호 발사는 성공을 했고요. 2호, 3호 이제 발사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도 같이 이제 조금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글과 컴퓨터가 개발한 한글 소프트웨어를 군대에서도 한글 아직 쓰고 있고요. 공공부문은 우리 이제 국가기관이나 뭐 시청, 구청 다 한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를 도입을 할 때도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한글과 컴퓨터 걸 쓰고 있으니까 클라우드도 한글과 컴퓨터 걸 쓰게 그렇죠. 되고요. 관은? 생성형 AI도 한글과 컴퓨터 걸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실제로 작년에 국회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이 생성형 AI 도입하는 거 구축 1단계 발주를 했거든요. 이걸 누가 수주했느냐? 네. 바로 한글과 컴퓨터가 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B2G라고 하죠, 우리가. 네. 비즈니스 투 가버먼트. 이제 가버먼트. 정부와 뭔가 비즈니스를 할 때 생성형 AI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한글과 컴퓨터를 절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국회뿐만 아니라 교육, 방산, 공공부문 이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그리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후보 이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고 네.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전국 순회 지금 뭐 하고 전당대회 있고. 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제 정책 이슈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AI예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AI 부분에 이제 성과를 계속해서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쵸. 가장 먼저 공공 부문에서 얼마나 빠르게 이 AI 부분이 전환이 되는지를 측정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회는 시작일 뿐이다. 네. 공공 부문에서 생성형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도입이 되면 한글과 컴퓨터의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생성형 AI와 관련된 매출이 그거죠.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 모멘텀 요것만 딱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한글과 컴퓨터예요. 근데 사실 이슈 메이킹을 하는 안 과정에서는 못하고 있죠. 솔트룩스라든지 네. 뭐 이스트소프트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한글과 컴퓨터가 좀 덜 움직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부터 정말 이제 정책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면서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좀 온다면? 됐을 때는 네.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가장 먼저 러브콜을 또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한글과 컴퓨터를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치도 딱 저기네요. 네, 네. 실제로 주가는 뭐 AI 소프트웨어 네. 기업들 관심 받을 때 같이 이제 바닥에서 한번 강하게 시세는 좀 분출이 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이격 조정을 조금 이제 받고 난 이후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재차 공략을 하면서 정고점 트라이를 하는 과정을 같이 이제 공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종가 한 21,4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고 혹시나 오늘 뭐 한 2, 3% 정도 떠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22,000원 아래에서 네. 매수하는 전략을 매수가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한글과 컴퓨터. 실은 AI 솔루션 중에서 관 쪽은 꽉 잡고 꽉 쥐고 있는데 있습니다. 네. 시세 탄력은 좀 가장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네. 그렇다면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대선은 한 달 넘게 네, 많이 두 달 남았죠.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또 어필을 해주셨고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AI 솔루션 쪽이 다 빨간불을 좀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조하셔서 오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를 분석을 해봤고요. 자, 이제 준호 매니저와 어쩌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핵심 이벤트입니다. 테슬라의 맞습니다. 실적 발표와 컨콜. 그쪽은 화요일, 우리는 네. 수요일 새벽 맞습니다. 아침 5시경일 것 같고요. 인도량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뭐 네. 33만 대, 35만 대도 안 되고 안 좋은 거 맞습니다. 아는데 이제 말해줄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율주행 FSD, 옵티머스 옵티머스, 로봇 네. 해줄까요? 네, 사실 뭐 인도량으로 이미 사실 1분기 때 판매량이 둔화될 거라는 건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고 또 컨센도 많이 하회가 된 다 돼 있고, 상태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실적 발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1분기가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마지막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실적 발표였다라고 예. 좀 보고 있고 예. 그래서 1분기 실적의 어떤 컨콜에서 본격적으로 6월 달에 있을 이제 비감독형 FSD 관련해서 풀세프 드라이빙 버전 예. 14가 이제 본격적으로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 일론 타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뭐 6월 달에 이제 오스틴에서 비감독 FSD를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이게 계속 2달, 3달 뭐 네. 지연되다 보니까 일론 타임이 있었는데 이걸 의식했는지 최근 트윗 X를 통해서 네. 계속해서 6월 달에 순조롭게 지금 진행 중이다. 확실하다. 네. FSD 이번에 너무나 완벽하다. 네. 막 계속 지금 트윗을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번만큼은 6월 달에 예상대로 또 우리가 예고했던 대로 비감독형 또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마지막 자동차 기업, 제조 기업으로서의 어떤 평가를 받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AI와 로보틱스 기업으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2분기 안에 로봇 택시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또 하반기에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럼 본격적으로 옵티머스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번에는
왜냐하면 사이버캣 같은 경우는 대량 양산을 안 했고 지금 이제 프로토타입만 나와준 상태다 보니까 기존에 깔려있던 모델 3와 이제 모델 Y의 풀셀프 드라이브 버전 14가 투입이 되고 네. 또 일부 프로토타입인 사이버캡이 일단 오스틴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비감독형 로봇 택시가 운행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웨이모보다 그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는 게 네. 웨이모는 지금 캘리포니아 일부 주에서 지금 이제 맵을 통해서 이미 거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그리고 또 코딩을 통한 움직임이잖아요. 라이다와 레이더와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 풀셀프 드라이브는 AI와 또 그리고 카메라 모듈 방식으로 테슬라의 모든 차종에 주입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외 다른 차종에도 그 FSD 소프트웨어를 투입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확장성 부분에서 따라올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가 순조롭게 운행이 되고 그럼 그 이후에 최근에 1단계 승인을 받았던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2단계 승인 그럼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목표는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 10,000대인데 5,000대까지는 충분히 양산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일단 먼저 기가팩토리의 옵티머스 로봇의 어떤 투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게 로드맵이 제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로이터 통신에서 이 저가형 모델이 조금 출시가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도 나와줬어요. 하단도 공교롭게 같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저걸 3개월 정도 물어보려고 예, 했습니다.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예. 소식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지금 이제 사이버 캡이 어떻게 보면 모델 2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공개했던 사이버 캡, 페달과 핸들이 없는 사이버 캡에 핸들과 페달만 달면 그게 모델 2와 모델 Q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사실상 컨퍼런스 콜이나 또 실적 발표에서 좀 자세하게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을 불식시켜준다고 했을 때는 테슬라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큰 게 사실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앞두고 있는데 말만 그동안 개화였지 실제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이제 로보택시로서 이제 상용화가 시작되는 게 6월 달이고 그리고 또 풀셀프 드라이빙의 어떤 기술력을 우리가 전 세계인들이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그 라이센스를 이제 공급하는 계약까지 체결한다고 했을 때 올해 빠른 속도로 이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자율주행과 메커니즘이 똑같은 로보틱스 산업까지도 바로 옵티머스 양산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올해부터는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좀 알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테슬라의 주가도 저는 충분히 악재가 반영이 되었고 판매량 둔화에 대한 주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실적 발표 전이 테슬라라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자, 3대 테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자율주행. 네.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FSD와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인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입니다. 네. 옵티머스 로봇을 투입하는 건데 준호 매니저는 로보택시와 이 FSD 14쪽은 네. 확실하게 이번에 6월 달에. 코멘트를 해 줄 것이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간의 이야기입니다. 네. 김민민 세간의 네. 의견에는 좀 로봇 있잖아요. 네. 옵티머스 투입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진짜 준호면 네. 약간 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셋 중에서 이 옵티머스 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모르죠. 이제 뚜껑을 영민 매니저는 이 셋 중에서 어떻게 사실 보세요? 올해 네. 안에 이제 뭐 10,000대 이상 공정에 이제 투입하겠다라는 걸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했죠. 공공연하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저는 이 관세 충격 때문에 공급망 왜곡이 이제 또 좀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 네. 아까 이제 모델 Y 출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네. 약간 이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중국하고 테슬라하고 이제 거래가 굉장히 조금 까다롭게 지금 진행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 때는 아마 로보택시와 풀셀프 드라이빙 요쪽에 그건 오케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조금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실제로 주말 내내 여러분들 그 SNS X에다가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코멘트 남기는 걸 보면 일단 모디 총리하고 네. 인도 시장 진출하는 것도 대화를 했다라는 걸 남겼거든요. 올해 안에 인도 방문을 간절히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좀 했고 그다음에 당신들한테 10시간을 돌려주겠다. 이게 바로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10시간이 뭐 하루에 10시간을 돌려준다는 건지 한 달에 10시간을 돌려준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로보택시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이 이제 되면 우리가 자동차 안에서 사실 운전을 하지 않고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는데 그때 우리가 핸들을 잡지 않고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네. 거. 이건 엄청난 혁신이거든요. 그걸 이제 테슬라가 주도하겠다라는 걸 이제 또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이제 가십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또 스캇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언팔을 했대요. 팔로우를 끊었다라고 네. 하거든요. 저는 이걸 오히려 테슬라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주가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제는 지금 왕따 당하고 있는 게요? 오히려 너무 정치적인 이제 아. 일정들을 많이 보이다 네. 보니까 테슬라가 막 이제 대리점에 막 불도 나고 막 온갖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경영 일선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복귀한다라는 저는 그런 이제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테슬라 주가 여러분들 작년에 10월 달부터 테슬라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을 때 네. 전기차 많이 팔아서 급등한 거 절대 아니거든요. 준호 매니저님 잘 설명해 줬던 것처럼 결국은 자율주행이라든지 AI 로봇, 에코스틸. 휴머네이드 네. 로봇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실적 발표하고 컨콜을 하는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는 이쪽 부분에 대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좀 하면서 주가를 이번에는 분명히 조금 부양을 하기 위한 뭔가 이제 코멘트가 좀 있다. 코멘트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호 매니저 관련주 좀 볼게요. 네.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이 야수의 심장 가신 분들은 나는 네. 일론 머스크의 코멘트를 믿는다. 네, 일단- 하시는 분은 이제 월화에 뭔가 좀 노리고 싶어 하겠죠. 맞습니다. 이제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이제 직접적인 거는 아까 지난번에 소개했던 LG노텍이나 네. 삼성전기가 될 수 있는데 예전에도 자율주행 기대감으로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됐었을 때도 LG노텍과 삼성전기는 아무래도 LG노텍은 아이폰 쪽 어떤 모멘텀 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MLCC나 유리기판 쪽으로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주가 탄력이 좀 제한적이다. 그랬을 때 좀 가벼운 종목 중에서는 퓨런티어라는 종목도 사실 직접적인 수혜 준 게 이 카메라 모듈이 방식. 가장 핵심이잖아요. 근데 카메라 모듈을 조립하고 검사하는 데 있어서는 글로벌 1등이다. 그래서 조립 장비와 검사 장비를 LG노텍과 또 삼성전기와 또 현대에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대도 이제 기존의 라이다 방식을 버리고 테슬라 방식인 카메라 모듈로 지금 이제 계열사인 포티2닷을 통해서 카메라와 AI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예.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모비스에도 퓨런티의 장비가 들어가고 있고 예. 심지어 또 이제 현대차와 또 그리고 이제 같이 협업하고 있는 기업이 애티브인데요. 그래서 갑자기 합작 법인으로 지금 이제 자율주행 법인을 모티브라는 자율주행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도 지금 퓨런티의 장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 현대차에도 또 그리고 테슬라에도 그 카메라 모듈 방식으로 다 전환되고 있고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럼 그 카메라 모듈을 조립하고 검사하는 장비인 퓨런티어가 그래도 어떤 한 방의 강력한 시세가 충분히 분출될 수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에 사실 국내에서 직접적인 또 수혜주는 시간적으로 퓨런티어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퓨런티어가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같이 봐야 되는 게 SOS랩, 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첨단 산업의 눈 기업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월화에 일단은 이제 자신 있는 분들이죠. 맞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를 믿는 분들은 배팅을 했다가 수요일 새벽에 말해주면 맞아요. 오케이고 네. 말 안 해주면 말을 안 할 수가 일단은- 없는 게 네. 최근에 지금 계속 밑밥을 깔고 있고요. 있기 네, 그리고 때문에 이제 공부를 떼고 있어요. SNS에도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도 했어요.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을 못 믿으면 테슬라에 투자하지 말라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자율주행인 올해는 그냥 자율주행의 핵심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입니다. 새벽에 일론 머스크의 입과 이 네. 자율주행 꼭 주목해 보시길 바라고요. 영면 매니저, 네. 지금 이 이야기로 반도체 업계 뭐 직원들은 다 설왕설래 뭐 지난 주말도 다 뜨겁더라고요. 한미 반도체와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오랜 뭐 연인이 네. 또 헤어지면서 이런저런 좀 그렇죠. 이야기인데 헤어지고 또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새로운 연인이 이제 생긴 건데 하나 세미텍이란 새로운 연인이 생기면서 지금 한미 반도체와 하이닉스의 내용이 깊어진다. 이게 이제 뭐 기업 간의 이야기지만 HBM에 우리 네. 한국 HBM이 사활이 그렇죠. 달렸기 때문에 또 주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얘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네. 풀릴까요? 사실은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아니고, 네. 십수년간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진짜 반도체 생태계가 구축되고 난 이후에 가장 고질적인 문제예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런 종합 반도체 네.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벤더 회사들을 쭉 이렇게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이제 참신한 이제 장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을 하면 네. 사실상 이제 이 벤더 회사들을 한쪽에다가 물량을 몰아주는 거는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그쵸. 없어요. 네. 왜냐하면 뭐 이게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갑질을 계속 해야 되고 가격에 대한 이제 협상 우위권을 이제 지려고 하면 네. 한쪽에 몰아주는 것보다는 두 군데 세 군데랑 그렇죠. 이제 거래하는 게 좋기 네. 때문에 이건 또 현실적인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장비를 공급하는 이제 공급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정말 수년간의 R&D 비용 들여가지고 좋은 장비 만들어서 개발을 해놨더니 이렇게 이제 뒤통수를 치나 치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한미 반도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다가 하나 세미텍이라는 이제 경쟁 기업이 급부상을 하다 보니까
보니까 최근에 이런저런 이제 말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대뜸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 쪽으로 공급하는 TC 본도에 대해서 25에서 30% 정도 가격을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거래 서로 이제 끊겠다는 건가? 이게 갑자기 거의 30% 가까운 가격 인상을 한다는 건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쉽게 이제 받아들이기는 그렇죠. 어려워요. 네. 그리고 나니까 또 바로 이제 보도가 좀 나온 게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담당자를 한미 반도체로 보냈다. 뭐 아까 이제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CS 엔지니어들 장비를 공급하면 이게 유지 관리 보수를 계속 해야 되기 필요한데, 때문에 CS 엔지니어들이 라인에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야죠. 근데 그 CS 엔지니어들이 다 철수를 해버렸다고 하니까 이거 이제 앞으로는 신규 발주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한미 반도체 주가도 타격을 좀 입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나온 보도를 보면 또 SK 하이닉스에도 또 당황을 해서 뭐 담당자를 이제 갑자기 한미 반도체 쪽으로 이제 보냈다. 그래서 물밑에서 여전히 이제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정말 좀 중요한 분실형이 좀 되는 게 HBM3E 12단에 대한 이제 TC 본더 발주가 조만간에 진행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미 반도체 쪽으로 이제 가느냐 아니면 하나 세미텍 쪽으로 가느냐 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많이 관심을 좀 갖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HBM3 12단은 아무래도 이제 한미 반도체 쪽이 다시 한번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12단 쪽은 아직까지 이제 기술 격차가 하나 세미텍과 이제 많이 조금 있다라는 이제 평가가 중론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발주도 저는 한미 반도체가 당연히 이제 수주를 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25에서 30% 정말 인상된 가격으로 수주를 하느냐 요 부분은 협상에 하기에 이제 좀 달려 있다. 왜냐하면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 사실 지금 1등 기업, HBM 1등 기업이 SK 하이닉스잖아요. 아무리 삼성전자를 새로운 고객사로 이제 맞이를 하고 마이크론 쪽에서도 뭐 지난주에 한 50대 정도 TC 본드 신규 수주했다라고 보도는 나왔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큰 물량을 지금 하이닉스 쪽하고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이닉스하고 진짜 거래가 안 된다면 이것도 이제 한미 반도체 매출 가이던스에 상당한 좀 타격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밑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HBM3 12단도 SK 하이닉스가 이제 수주를 좀 하게 되면 이 갈등이 이제 어느 정도는 협상이 이제 완료가 좀 됐구나.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 반도체 주가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하나 세미텍, 하나 비전도 뭐 나쁘지 않은 게 사실상 HBM3 이제 8단까지는 어쨌든 하나 세미텍이 지금 주로 이제 장비를 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쳐줘요.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또 H20에 대체할 수 있는 H22도 지금 공정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것도 이제 HBM3E 8단을 탑재를 하게 될 건데 여기 들어가는 또 TC 본더 같은 경우에는 하나 비전, 하나 세미텍 쪽에서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한 210억짜리 공시가 2건 나왔으니까 한 대당 20억 정도 하면은 한 20대 정도 지금 공급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0대 해가지고 20대 정도 이제 공급이 좀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 비전 입장에서도 뭐 추가적인 수주가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제 독점에 대한 이런 논란을 좀 떠나서 파이가 전체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 어쨌든 지금 HBM 시장이 굉장히 지금 호황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도 좋은 길을 이제 찾게 될 거라고 보고요. 하나 비전도 일단 시장 진입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밸류를 인정받을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어쨌든 픽으로 지금 보면 어때요? 픽. 둘 중에 하나를 좀 고르라고 하면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하나 비전이 좀 좋아 보여요. 그래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3E 12단에 대한 이제 수주까지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걸 이제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저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제 쇼커버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수주가 확정되고 나면 한미 반도체도 충분히 이제 공략 포인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는 하나 비전도 뭐 좀 따박따박 하고 있으니까 나쁠 것 없고 한미 반도체는 이번을 통해 가지고 한번 대역전국인 거죠. 가격도 올려받고 하게 된다면 뭐 나쁠 것 없다. 가격 인상은 분명히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판을 깔았기 때문에 30%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가격 인상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하이닉스가 펼친 이 사건, 준호 매니저. 그러니까 오랜 연인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새롭게 등장한 하나 비전권은 막 가격도 잘 쳐주고 그게 당연히 화가 나죠. 약간 질투하거든요. 질투가 2017년부터 사실 제가 한미 반도체랑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대놓고 하나 세미텍을 밀어주고 있고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슈퍼 을의 위치 그리고 또 실제로 아직까지는 한미 반도체가 이제 하나 세미텍, 하나 비전과의 기술 격차가 크다라는 거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25%를 한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우리가 지금 트럼프의 어떤 협상 술처럼
것처럼 네. 처음에 좀 강력하게 일단은 가격 인상폭을 제시하고 30%. 나서 네. 그다음에 바로 물밑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또 이제 실무진들이 직접 이제 한미 반도체에 가서 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가격 인상폭은 하겠지만 좀 제한적으로 좀 낮출 가능성도 분명히 높다. 근데 SK 하이닉스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한미 반도체 입장도 이해되는 게 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여러 벤더사를 둬야 가격 경쟁을 이루어내고 또 공장의 가동이 멈출 때도 다른 벤더사에서 바로바로 또 가동을 이어가면서 오히려 이제 생산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삼성 같은 경우도 하나의 벤더사를 절대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요. 최소 두 개,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때요? 왜냐하면 이 네. 연인 싸움에 원래 한번 크게 네. 붙었던 삼성전자와 맞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네. 여러분 지금 이제 둘이 맞아요. 약간 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 피처링 아까 삼성전자로 네. 얘기한 게 둘은 완전히 앙숙인데 네. 이참에 한번 한미와 맞아요. 삼성전자 만나면 어때요? 왜냐면 삼성전자도 사직생의 각오로 네. HBM4는 사실 엔비디아에 그렇죠. 공급하겠다라고 정말 했으니까. 자신 있게 언급을 했기 네.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수요 문제를 잡기 위해서라도 한미 반도체와 손을 네. 잡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한미 반도체도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 SK 하이닉스에 강력하게 30% 했죠. 베팅을 네. 25% 30%를 네. 베팅을 한 게 아닌가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삼성전자와 어떤 공급 계약 체결 얘기 나오면은 한다면. 한미 반도체가 정말 주가의 어떤 상승폭이 강력하게 네. 나올 수밖에 없고 삼성도 SK 하이닉스도 네. 바로 그 가격을 원하는 대로 네. 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HBM4에서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네,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있으니까. 예. 실제로 HBM4는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이제 HBM4는 로직 다이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HBM4 로직 다이 자체 설계에 이제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보도가 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어쨌든 HBM3E까지는 완전히 이제 SK 하이닉스에게 내주고? 주도권을 뺏겼지만 HBM4부터는 뭔가 이제 전향적인 이제 방법이 좀 필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이제 TC 본딩 쪽 나중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가더라도 한미 반도체를 파트너사로 이제 만드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금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한미 반도체는 또 굉장히 이제 좀 뒤에서 또 야심찬 이제 미소를 좀 짓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전적으로 저희가 내피셜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만 삼성전자와 뭔가 이제 한미 반도체가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 SK 하이닉스 쪽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HBM4에서 성과를 낸다면 여기서도 또 상당한 물량을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양쪽 다를 우리가 좀 균형 있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뭐 축주성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고민을 해볼 만한 이제 포인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그냥님이 한미가 소송을 걸어놨는데 그렇죠. 하나 세미텍한테 이제 하나 네. 비전입니다. 특허. 네, 특허. 네. 소송 상대 회사에서 납품을 받겠다고 하니 한미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랜드스카이님 한미 주주로서 한미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옛 친구가 좋죠. 연인은 옛 연인은 아니지만요. 무슨 말이죠? 아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 그렇죠. 연인은 선을 그어야 된다. 용인님이 한미도 새로운 연인 찾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하늘의 구름님 삼성은 한미 기술 없이는 HBM 못 만든다의 한 표. 예. 그래서 영민 매니저는 3를 마지막 이제 할 때 이걸 한미로 그냥 가고 그렇죠. 삼성은 HBM4로 가는 또 요 전략도 뉴스 보시죠. 한번 또 둘이 손을 잡는지. 여기까지 지금 한미 반도체 관련한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쏟아지고 있는 것들 저희가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전해드렸었고요. 준호 매니저 리뷰를 갈 텐데요. 네. D&D 파마텍 갈까요? 일단 뭐 D&D 파마텍 사실 이제 일리의 또 인삼 삼상 소식 나와주면서 사실 국내에선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D&D 파마텍만큼은 세론이 없이 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또 이제 D&D 파마텍이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었었는데 지방 간염 치료제 DD01 관련해서 임상 2상 시험에서 전체 환자의 12주차 투약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소식까지 같이 나와주면서 네. 겹호재로 장중에 한 21%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또 이제 평가 기간을 본다고 했을 때 위고비 노보디스크의 위고비 같은 경우는 68주 동안 14.9kg 정도 감량을 했고요. 그리고 삭센다 같은 경우는 56주 동안 7.5kg 감량. 그리고 이제 일리의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72주 동안 20kg 정도 감량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평가 기간 자체가 다들 길고,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초고도 비만 쪽에서는 주사제 시장을 빼앗을 수 없지만 네. 경도 비만이라든지 고도 비만 정도는 충분히 또 이제 경구용 치료도 가능성이 높은 게 오포글리프론이 40주 차에 지금
7.9%. 그러니까 싹센다보다 훨씬 더 효과가 높은 거고요. 또 그리고 기간적으로 비교한다고 했을 때는 마운자로와 또 그리고 또 젯바운드 그리고 또 위고비와 또 어느 정도 비슷한 체중 감량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초고도 비만은 주사제 시장이 잠식하겠지만 경도 비만과 고도 비만 시장 그리고 또 대중화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사제보다 또 경구용 치료제 알약 형태가 부작용도 적을 뿐더러 또 대중화의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결국 이 주사제 시장과 경구용 치료제 시장을 다 잡고 있는 기업이 결국 이 비만 치료제 700조, 800조 시장의 비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렇죠. 일리알리가 지금 현 시점에선 비교 우위에 올라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선 노보노디스크보다 흡수율이 10배 이상 높은 D&D 파마텍이 이미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또 이제 오랄링크라는 자체적인 경구용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 마운자로에 이걸 이미 그 마세라라는 네. 또 이제 그 비파마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앞으로 D&D 파마텍 경구용 시장이 더욱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점을 봤을 때 그동안은 우리가 1개월 제형 변경에 포커싱이 됐다면 네. 경구용 치료제 시장도 다시 한 번 더 선도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국내에선 D&D 파마텍이 앞으로의 또 이제 제2의 펩트론의 역할도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어제도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었고 그렇죠. 거래도 가격 전략. 역대가로 네. 터져서 목표가는 도달하긴 했어요. 네. 목표가는 도달했지만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 65,000원, 7만 원 라인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도 오히려 그 변동을 이용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신규 매수 충분히 다시 한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D&D 파마텍 같고요. 영민 매니저 리뷰를 가볼 텐데 온코 크로스인데요, 영민 매니저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의대 정원 네. 다시 그냥 원점으로 돌아갔잖아요. 이제 네. 의사분들의 이제 승리가 됐는데 이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의료 AI 막 해야 된다, 원격 진료해야 그렇죠.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쪽도 알게 모르게 의료 AI에 뭐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네. 지난주에도 이제 원격 진료 비대면 의료에 대한 법제화 추진을 할 때도 특히 의료계에 이제 또 아주 반대가 강한 있겠죠. 반발이 또 네. 예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한쪽에서는 계속 이제 이런 인력 충원이 단기간 안에 되기 만약에 이제 뭐 의대 정원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의사분들이 대학 6년 졸업하고 뭐 본과 예과 다 해가지고 의사가 되려면 10년 이상 네, 걸리는데 네.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그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이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AI 신약 개발이라든지 AI 진료 그리고 AI 의료기기 이런 부분들에 이제 투자가 늘어날 거고 뭐 오늘도 지금 아침에 보면은 뭐 여야 후보 막론하고 R&D 투자 또 하죠. 늘리겠다 이런 네.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이쪽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의료계 쪽에 이제 반발이나 노이즈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쪽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요. 관심은 더 높아질 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가 진행되는 내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슈 메이킹 쪽에서는 이쪽이 가장 좀 강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온코 크로스가 지난 금요일 날도 사실은 25%가 넘게 이제 네. 급등을 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릴 때 주가는 좀 올라와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6일 날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었네요. 그죠? 네.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릴 때도 주가가 좀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고점을 한번 뚫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랩터 AI라고 하는 강력한 이제 플랫폼이 있고 이미 시장에서 이제 AI 신약 개발과 관련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정책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쪽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실제로는 수급 동향을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고 네. 외국인들이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실제로 3빌리언도 같은 결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3빌리언도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담고 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AI 신약 개발이라든지 AI 의료 쪽에는 외국인들이 훨씬 더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대표 기업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이제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아마 AI와 관련된 특히 AI 의료 쪽은 지금 의료계 쪽에서 벌써 이제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반발을 벌써부터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슈화되면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온코크로스도 목표가 달성은 좀 했습니다만 네.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요. 18,000원 정도로 제가 목표가 한번 상향 조정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요 정도 이제 고점을 좀 뚫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림 목조정이 좀 있을지라도 신고가 랠리가 한번 이어질 수 있는 자리여서 2차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잡고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코크로스 지금 외국인 비중이 5%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잘하면 5%도 넘을 정도로 외국인 수급까지도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고요. 자, 준호 매니저. 네. 일발을 가죠.
그동안 이제 자유로가 이제 부분 정체를 좀 보였잖아요. 기업들이 부분 정체가 보였지만 그럼에도 우주항공 쪽에서 좀 강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선별적인 강한 모습 또 이제 보여줬는데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오늘 탑픽으로 한번 오랜만에 들고 와봤습니다. 사실 뭐 우주항공, 뭐 조선 또 그리고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제2의 어떤 육각형 기업으로서 또 현대 로템이 될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이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성통신, 인공위성, 또 우주항공, 방위산업을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동반 모멘텀으로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우주 인터넷 시대에 선점하기 위해서 빠르게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이 하나 시스템이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금 이제 고도 200에서 2000km의 지구 저궤도에 배치해서 그러니까 사실 광랜을 깔아야 되는데 사실상 광랜은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끊김없이 5G 또 LTE 속도의 통신 서비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뭐 선박, 기차, 차량에 안테나만 달아도 무난하게 인터넷이 적용돼서 결국 자율주행 시대에 또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또 휴머노id 로봇 시장에서도 결국 이젠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여야 이제 대권 주자들이 앞다퉈서 AI 시대를 가겠다라고 해서 투자 발표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이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한국판 스타링크에 시동을 걸 수 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AI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은 가장 이제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정책으로도 같이 맞물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쪽에서도 네트워크전을 대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안티드론 시장 이재명 후보도 계속해서 현대전은 드론이다라는 언급도 꾸준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안티드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이 무차별적인 공격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거를 식별하고 그걸 무력화할 수 있는 장치가 안티드론 시장이다 보니까 결국 드론 시장과 안티드론 시장은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난해 12월부터 적어도 드론 체계에 관련된 사업을 이미 수주를 받았고요. 관련된 레이저 사업, 그 드론 사업을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인수를 했기 때문에 국내 하나그룹에서는 드론 사업은 하나 시스템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필리조선설을 하나 오션과 같이 인수했기 때문에 조선업 관련된 모멘텀도 분명히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페나께 패시브가 나온 괴물. 그래서 이번에 MSCI 편입 대상으로 가장 후보로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 삼양식품과 바로 하나 시스템입니다. 확정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의 뭐 확정적인 단계다 보니까 그 전에도 기대감으로 또 패시브 자금이 또 유입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5월 30일 날 진행되는 리밸런싱에 또 그 전후로 하나 시스템의 어떤 이제 강력한 매수세가 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하나 시스템을 탑픽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가격 전략을 볼까요? 네, 일단 지금 가격 전략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38,65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저는 직전 고점 돌파를 반드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먼저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 차례는 하나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46,000원을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다시 한번 손절 라인 때는 32,0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일발장전 영민 매니저는 한글과 컴퓨터 AI 솔루션이지만 이제는 관급공사다. 네, 관 쪽을 뚫었고요. 한화 시스템을 갔습니다. 한화 시스템 네. 지금 이제 다음 AI 솔루션 그 다음 쪽은 아마 저궤도 위성 네, 쪽으로 또 대선 후보들의 테마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보너스로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